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 2019학년도 집단 면접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을 잘 참고하셔야 되겠죠? 학생부 위주 전형 확대론, 니은은 수능 위주 전형 확대론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지지하는지 자신의 입장과 그 이유를 제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집단 토의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확대론, 또 수능 위주 전형 확대론. 2020학년도 수시를 보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억에 속하겠죠. 학생부 수능 학생부 위주 전형 확대론에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와중에 있으면서도 또 수능 위주 전형 확대론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기에는 지원을 하긴 했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수능 위주 전형 확대론을 지지한다라고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하튼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 그 이유를 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학생부 위주 전형 확대 찬성론으로 간다면 단 하나죠, 여러분. 3년 내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죠. 학생부 위주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교과목을 모두 충실히 해가고, 특히 내가 초등교사가 된다면 초등교사의 맞춤식의 교육활동 등을 하나하나 가겠죠. 그리고 내신 상당히 준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신 준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내신에 너무나 치중해서 수능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여기서 포기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갸우뚱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많은 학생들과 만나면서 저 지방 도서벽지 학생들은 아예 수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수능 위주 전형을 준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어진 입시 전략에 최적화된 전략을 지혜롭게 학생은 짜고 가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짜고 간다는 것은 이제 기획하고 간다는 거죠.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능으로는 도저히 서울 학생들과, 그리고 또는 자사고, 자공고, 특목고 학생들하고는 경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농어친 전형이든 아니면 도서벽지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1등급 초반 또는 1등급 중반 맞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인재상에 맞게 준비를 해서 간다면 매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매우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수능 성적으로만 가게 됐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나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사실 수능은 쉽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도심권에 있는 학생들과 경쟁해서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서울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을 20여 년간 해오면서도 야, 이거 지방 학생들 쉽지 않겠다. 물론 EBS 교재를 70% 수능과 연계해 준다라고 하는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70% 힌트를 줘도 70% 접근하기 쉽지 않고요. 또 나머지 3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을 최대한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3년간 준비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도 도심권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그 대학을 얼마든지 입학할 수 있게, 서울대 연고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 기회균 등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수능 위주 전형 확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거의 7, 80%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다 뽑고
나머지 20, 30%를 가지고 수능으로 간다면 너무 불리하다. 이거 확대시키자. 진정한 실력 평가는 수능 위주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이 도서 벽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한다고 하지만 요즘 또 일부 고위 관료 자제들이 그것을 악용해 접근하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농어촌이나 열악한 환경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가진 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반대 입장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역시 수능 위주로 간다 하더라도 70% EBS 교육 방송 교재와 연계한다고 하면 이것은 EBS 교재가 결국 공화국이 될 것이다. EBS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수능 위주 전형의 교육이 될 수 있겠는가? EBS 교재만 맹신해서 접근하게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죠. 이번 시간은 가능한 집단 토의에서 반론을 주고받고 하는 논고 중심의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EBS 교재를 왜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그 70% 연계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저 농어촌 전형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70% 안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도 얼마든지 실력을 배양할 것이다. 그러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은 아예 수능 성적도 들어가지 않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또 최저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은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진정한 실력을 쌓는 공부는 점점 멀어지지 않겠는가. 무엇을 한다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가게 된다면. 그래서 계속 평행선을 이룰 수 있겠죠. 그때마다 여러분께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목에 핏대를 세운다든지 막 화를 낸다든지 손가락질 이렇게 한다든지 언성을 높이면 안 될 것입니다. 예, 충분히 앞에 학생의 이야기는 그러이러한 논거에서 이야기한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달리 생각해 봤습니다라고 미소를 지으면서 차근차근 부드럽게 가는 것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교육 현장으로 오면 꼭 사교육이 전제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수능 교육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수능 위주 전형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도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공개해도 될까요? 학생부 여러분이 작성하잖아요. 세특사항까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잖아요. 담임 선생님은 그것을 참고해서 그대로 옮겨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더 심한 얘기 할까요? 학생부를 어떻게 작성해 주는지 컨설팅,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 관한 생기부 자료를 사교육기관에서 그대로 적어주면 그것을 학생이 가져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범법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그 자리에서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 위주 전형 매우 긍정적으로 보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간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여러분 지금 이거 들으면서 선생님 그거 사실이지만 정말 교수님 앞에서 그 얘기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우리 학교에서는 글쎄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진 않는데 제가 듣기에 일부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사라져야 할 병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고 간다면 어떨까요? 아, 이것도 좀 민감한가요? 그래서 이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을 제가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까지 갈 수 있을까? 수능 위주가 꼭 성적 향상인가? 학생부 위주 전형은 성적 향상이 아닌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왜 수능 공부해야지만 실력인가? 내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도 굉장한 실력을 쌓는 토대가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즉 찬성 반대 입장을 넘나들면서 적어도 3-4가지 논거를 제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지 김항수 선생님 왜 저기까지 가? 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해주는 거 좋지 않나요? 한 가지만 놓고 이렇게 가세요라고 한다면 이 한 가지를 모든 학생들이 보고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면접장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제시해서 이것을 참고해서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은 그 밖의 것까지 틈새로 접근하는 창의적인 힘, 이것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